문제들 좀 풀었어? 여기에 못 풀었어요. 지금 좀 풀 시간 줘? 아, 네. 재영이는?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게 몇 페이지지? 195조 19번. 195쪽. 자, 이게 발광 다이오드거든. 자, 하나, 둘, 셋. 쓰고, 이게 C. 자, 지금 X는 P형, N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스위치 S를 A에 연결하면 2개가 켜지고, B에 연결하면 1개가 켜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거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일단 흘러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쪽으로 흐르는데, 만약에 여기가 N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는 안 흐르겠죠. 네. 이쪽을 연결해도 이쪽은 안 흐를 거야.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연결하든 무조건 2개나 아예 흐르지 않던가 그렇게 되겠죠. 네. 그죠? 이게 P형이면 둘 다 켜지고 이게 N 또는 이게 P 이렇게 되거나 NN 되면은 무조건 이쪽으로 흐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싹 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 그지? 네. 그러면 이게 N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P형이다. PN. 이렇게 잡아 놓으면, 그지? 그럼 일단 이쪽으로는 흐른다는 뜻이야. 네. 이쪽으로 흘러. 그럼 지금 A에 하면은 2개, B에 하면 1개 이렇게 되는. 여기가 A거든. 그죠? A에 하면은 몇 개? 2개. 2개가 흘러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간 녀석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죠. 네. 그죠? 그럼 여기 PN 이렇게 됐다는 뜻이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하면 1개가 흘러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이쪽이 원래부터 N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이쪽으로 흐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잡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럼 기억 맞고, 연도 맞고, 이것도 맞네. 그죠? 네. 또 질문할 거 있어? 아, 다른 건 괜찮아? 확인해봐, 한 번 더.
그 193쪽에 10번도 잘 모르겠어. 193쪽에 10번. 그치. 지금 n2에서 1로 전이할 때 진동수가 f인 빛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n1, 여기가 n2.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HF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진동수가 F인 빛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런데 지금, 보자. N3에서 2로 전이를 하면 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N3에서 2. 자, 여기가 N3이라고 해봅시다. N3. N3에서 2.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진동수는 얼마일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에너지 값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 일렉트론 볼트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잡았죠? 네. 그죠? 그리고 이 3은 안 주어져 있네? 그지?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우리가 E는 마이너스 N 제곱에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여기는 1이 들어가면 13.6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가정하고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하고는 이 에너지가 관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느냐? 얘랑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2에서 1을 뺐더니, F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분의 1. 요거 뺀 값이 F에 비례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죠?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4분의 3이죠? 4분의 3. 요게 F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3에서 2. 자, 3에서 2로 떨어지면, 자, 요 그대로 넣어서 해보면, 마이너스 3, 3은 9죠? 9분의 1,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될 거고, 4분의 1. 맞죠?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36이니까 5죠. 36분의 5. 네. 그죠? 그러면 36분의 5. 요게 되겠네. 그지? 네. 그러면, 자, 4분의 3 대 36분의 5는 요거 할 때 F잖아. 그지? 자, 그러면 X는
36분의 5f에다가 곱하기로 하면 3분의 4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4구 36. 그 다음에 없죠? 3구 27분의 5f.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다른 값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얘랑 관계되는 거, 이건 일종의 상수값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네. 요거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요 값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서 풀면 되겠다. 비례적으로. 저 오늘은 뭐 봤어요? 여기 어디지? 몇 쪽? 206쪽. 예, 11번. 206쪽에 11번. 보죠. S 크기 위로 오도록 해서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전류를 주었더니 잠시만 이 솔레노이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으쌰. 앞에서 뒤로 감기는 거네. 자, 그림은 됐고. 여기 봐봐. 저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둥근 형태의 자석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이제 S극, 아래쪽이 N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전류가 이쪽에서 들어가네요. 자, 기억에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보다 저울에 측정되는 값은 어떻느냐. 자, 이쪽 솔레노이드의 아래쪽 요거를 너무 많이 그렸다. 이거 하나 치우자. 이만큼. 자, 그렇게 됐을 때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죠. 그럼 잡는 방법 알죠?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네. 맞아? 네. 이쪽 맞아? 맞는데. 맞죠? 네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이제 N극이 되겠죠. 솔레노이드. N극. 그럼 이쪽은 S극이 될 거란 말이지. 네. 그럼 S니까 어떻게 돼? 밀겠죠? 네. 미니까 여기 숫자가 크게 나오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럼 니은의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저울 측정 값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더 이 자기력이 세질 테니까. 그럼 디귿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 감소하는 거 맞죠? 당겨주니까. 또 있나? 아니다. 그러면 시점을 봐줄게. 채점 한번 하고.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렸어? 한번 붙여볼게요. 고치고 질문해. 네. 좀 많이 틀렸네. 그래도 뒤에는 다 맞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살짝 졸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잠시만. 요거만 하고. 자, 어떤 거? 205쪽에 6번. 보자. 자, 자기장 방향만 따지면 되네. 자, 지금 Y고 이게 X, 그 다음에 이제 칸당 D인데 A가 여기, B가 여기, C가 여기. 맞죠? 그 전부 다 전류 I가 흐르고요. 자,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한 칸이 요게 D고 요게 D죠. 그죠? 그리고 전류는 전부 다 여기도 I 흐르고 여기도 I 흐르고 I 흐른다. 그랬을 때 요 O점 여기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자 A는 전류가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류 주변에 자기장을 이렇게 동심원 방향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전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회전하는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겠죠. 네. 그죠? 그러면 자 A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방향으로. 맞아?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되겠니?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죠? 네. 이게 BA라고 해볼게. A 전류에 의한 자기장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봅시다. 얘도 보니까 얘는 이렇게 똑같이 잡아보면 네. 주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이 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방향으로 생기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자기장, 요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돼 버리겠네. 없겠네. 그러면 결국 얘에 의한 것만 찾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도 자기장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는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죠? 네. 근데 얘들보다는 어때요? 얘들보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하겠죠. 2분의 1 약할 겁니다. 네.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장 C가 생기겠죠? 근데 요 두 개는 이제 상쇄됐으니까 요거밖에 안 남겠네요.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얘만 남는다. 요 녀석만 남는다. 보시오. 네. 그리고 12번. 12번. 12번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인데 우리가 자기장을 다 외우고 있죠. 직선 도선에 의한 것, 원형 도선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자기장 B는 K의 R분의 I였고 얘도 B는 K-의 R분의 I였고 그죠? 얘는 뭐였어요? 자기장. 다시. 얘네들하고 다르고 그 다음 그리고 가문수. 가문수 N 전류. 그렇지 전류 I 요거랑 관계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네.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 뭡니까? 같은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촘촘히 감았느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20cm 자 요렇게 해가지고 쫙 간 게 있는데 왜 20cm 그죠? 요 폭에 이렇게 간 게 있고 또 하나는 40cm에 이렇게 간 게 있는데 여기 40cm 얘 가문수랑 얘 가문수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얘는 더 촘촘하게 감은 거죠. 네. 그죠? 그럼 결국 N 값은 몇 대 몇입니까? N 값은? 2대1. 맞아요? 이게 더 촘촘한, 2배 촘촘하게 감았다. 그 얘기잖아. 네. 그치? 네. 이게 L이야. 이게 L 값. 이거는 20분의 N이고, 얘는 40분의 N이기 때문에 2대1인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다른 조건을 보니까 전류의 세기는 여기가 1A 흐르고, 자, 이쪽으로 들어가네. 여기 1A. 여기가 2A.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쪽이 2배 크고, 얘는 이쪽이 2배 크네. 네. 그럼 자기장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1대1이에요. 네. 네, 저는 그 스피커의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스피커. 밖에 자석으로 그려놨네.
자, 지금 그림상으로 이제 스피커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코일을 이쪽으로. 여기를 예를 들어 S, 여기 엥. 자, 여기 이 코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선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두 가닥이. 그죠? 그럼 이제 전류가 딱 주어지면 이쪽이 이제 만약에 N극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해서 감겨 나오니까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근데 이쪽 이제, 이런 거지. 쉽게 생각하면,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이렇게 돼 있어. 전류가 들어왔을 때 이쪽이 N극이 되고 만약에 이쪽이 S극이 되면 여기로 가겠죠? 네. 진동해서 붙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S극이 그대로인데 여기 전류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번에는 S극이 되면서 밀어버리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지금 가운데 있는 코일이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진동판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진동판이. 이게 쿵쿵쿵쿵쿵 치면서,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크게 칠 수도 있고, 약하게 칠 수도 있고, 이거를 빠르게 느리게 막 이렇게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체가 진동하면 뭐가 생겨? 소리가 생긴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소리의 진폭이 크고 센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바꾸는 정도에 따라서 빠르게 되느냐 느리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동수가 달라지겠지. 그럼 고음이다 저음이다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하고 반대입니다. 마이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얘가 움직여. 그럼 자석하고 코일이 이렇게 상대적 운동을 하면 여기에 전류가 생기지. 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겠지. 그게 입력 신호로 돼서 컴퓨터 처리하면은 스피커로 여기로 쏴주는 거야. 그러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마이크 하면 스피커 똑같은 구조인데 진동을 먼저 줘서 전기를 만드느냐, 그 마이크. 전기를 줘서 진동을 만드느냐, 그럼 소리가 나가니까 그건 스피커. 이렇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를 쓰는 건 그건 뭐예요? 마이크예요, 스피커예요? 마이크.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자기력이 되는 거야. 네. 저는 그러면 다 된 거야? 네. 지영이는? 카메라. 이거? 네.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왜냐면 이게 긴 게 플러스 극이잖아. 네. 그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잡았겠지. 어쩐지. 이게 왜 1대2야, 이거는? 아니에요.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솔레노이드.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건 이제 단위 길이에 대한 감원수기 때문에 이 길이에 대해서 몇 번 감았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촘촘하게 감았느냐, 느슨하게 감았느냐. 그지? 여기에서 보니까 요게 더 촘촘하죠. 네. 그래서 감은수는 2대1이야. 2대1. 근데 전류는 이게
1A, 요건 2A로 흐르니까, 자, 요거는 2대 1인데, I는 1대 2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1대 1이 되는 거야, 1대 1. 네. 알겠지? 어. 잘 됐어요. 자, 그럼 208페이지 여기 설명하면 되나? 네. 네. 자, 208페이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음, 그 프린트 같은 거는 언제부터 해요? 니네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지? 저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 27일? 범위는 정확하게 나왔어? 아직 안 나왔지?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문제 좀 뽑아줄게요. 뽑아줄 테니까 그걸로 하고, 시험 날짜가 언제라고? 저희는 9월 26일부터. 9월 26일부터 며칠까지인데? 3일 하니까. 아, 3일 한다고? 근데 주말 껴 있어서 30날까지. 30일까지. 니네는? 저 29부터 10월 2일까지 4일 봐요. 9월 29부터 29부터 10월 2일까지 4일이요. 10월 2일까지 4일? 니네 범위 안 나왔지, 아직? 우리가 그 2일 다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거 다 안 나간대? 이렇게 하는 개가 두는가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몇 개인지 어디까지 잘리는지 모르겠어. 나오긴 나왔어? 네. 그러면 확인해갖고 와. 네. 응.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문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 다음 주 바쁘네. 전자기유도. 그럼 너네는 어쩌면 여기까지 할 수도 있겠네. 방금 한 데까지. 한두 개 빠진다고 그랬으니까. 네. 아니면 지금 오늘 하는 것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알겠죠? 요거 다, 거의 다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 요거 다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이거 한번 들었던 내용이니까, 네. 228쪽까지 있죠? 228쪽까지. 228쪽까지는 풀어오세요. 자, 물질의 자성 한번 봅시다.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데, 이게, 전하 때문이 아니고, 알겠죠?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잖아. 전기를 띄지는 않았는데, 서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기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부르고, 그런 물체를 이제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석 주변에 있다 보니까 같이 자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즉 자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자화된다 이렇게 해요. 자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화란 건 이제 자기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성이 이게 왜 생기느냐, 왜 자석이 생기느냐, 이 원인이 뭐냐라는 거지. 이 원인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원자 자석까지 들여다 봐야 된다. 원자가 자석 역할을 해요. 알겠어요? 그걸 이제 그런 원자를 우리가 원자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원자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자 하나가 자석이 되느냐. 자,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요? 전자가 돌죠. 그죠? 전자가 핵 주변을 돌면 그걸 궤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공전이죠, 공전. 요 공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지? 그 다음에, 전자가 또 어떻게 도느냐 하면, 스핀을 합니다, 스핀. 혼자 돌아요, 혼자. 요걸 이제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원자 종류에 따라, 강한 자성을 만들 수도 있고, 약한 자성을 만들 수도 있고, 자석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자기적인 성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어떤 형태냐 하면, 얘는 자, 핵이 자, 요거부터 한번 보죠. 핵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을 겁니다. 전자가 만약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 방향. 그죠? 여기로 빙빙빙빙 돌아. 그럼 전자가 돌면 전류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돈다라고 얘기해? 반대 방향. 이쪽으로 전류가 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는 이건 무슨 전류예요? 무슨 전류야?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쫙 가면 우리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하고, 이렇게 흐르면은 직선 전류네? 그죠? 근데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류는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는 거는 원형 전류가 되는 거죠. 원형 전류. 응? 원형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원형 전류를 우리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에? 자, 그러지 말고. 원형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걸 그 회전 방향을 잡으면 이 엄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방향으로, 그렇죠.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뜻 아니야? 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N, 이쪽이 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원자 자석의 형태야.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돌면서도 이 자전축이라는 걸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마이너스인데 이 축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회전.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전류 I가.
그럼 이게 또 원형 전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결국 이런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앵글, 이쪽이 S 그 형태로 나타나. 형태로. 자, 둘 중에 이제 영향은 어떤 게 더 세게 나타나냐면 전자 스핀이 더 영향이 커요. 알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철 같은 거 있죠. 그죠? 철이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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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 오비탈 배웠나? 네. 그러면 이거 오비탈은 아르곤 오비탈에다가 3D 오비탈. 그죠? 3D 오비탈은 전자 몇 개 들어가요? D 오비탈은? 전자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나? 32개? 아니, D 오비탈 하나에 몇 개 들어가요, 전자가? 모르는데요. D는 안 배웠어요. D는 안 배웠어? 네. D 오비탈은 안 배웠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그 다음에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거 있죠. 들어는 봤죠? 그죠? 요거는 이제 오비탈이 하나입니다. 네. 그죠? 이건 몇 개예요? 3개. 3개죠. 네. 이건 5개입니다. 5개. 이거는 7개. 뭐 7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네.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여기가 18이니까 몇 개 들어가느냐면 요게 6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S에 2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는 그 3족에서 12족까지 그 전위 원소들 있지요. 거기에 이런 자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있는데 철 같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꽉 차고 여기 꽉 차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6개째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같은 스핀 방향이 같은 애들이 많으면 어떨까? 같은 쪽으로 N극이 같은 쪽으로 세질 거 아니야?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즉 원자 자석이 세게 나간다는 뜻이야. 쉽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원소마다 몇 가지는 굉장히 강한 자석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 자석이 일단 있어야 되고, 원자 자석이 있어야 되고, 원자 자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자성체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잘 봐. 이게 어떤 물체라고 하면, 자, 얘네들에 따라서 자, 뭐 이런 구역이 있어요. 구역. 이 구역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원자 자석이 서로 방향성이 일정한 특정 구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 화살표가 원자 자석이라고 하면 여기 요만큼은 그래도 원자 자석 방향성이 같더라. 근데 이쪽은 이렇게 되더라. 그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알겠니? 네. 자, 요게 뭐라고? 요걸 원자 자석이라고 보면 요 구역을 뭐라고 부른다? 요 구역을 자기 구역이다 라고 불러요. 자기 구역.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 구역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네. 자기 구역이 흐트러져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 이런 자기적인 성질을 가진 물질들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 이제 자석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다 그냥 하나만 이렇게 그려볼게.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 화살표는 뭘까요? 네? 화살표라고 하지만 이 동그라미를 뭘로 봐야 될까요? 요 그림에서. 자기 구역. 그래, 요 동그라미를 자기 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요 화살표는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요게 조심하고 외부 자기장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예를 들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되면 N에서 S로 이쪽으로 쫙 자기력선이 가겠죠. 네. 자기력선이 갔을 때 얘네들이 이거 봐봐, 요렇게 화살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자기력을 미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N극 쪽으로는 S극을 향하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구역들의 이 방향성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다들 그냥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 가니? 저 위에 거가 밑에.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네.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자석을 옆에다 두면, 그러면 어떤 광물은 자기 구역 방향이 원래 이런 모양이면 자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요 자기 구역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자성이 있지만 전체로 보면은 다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줬더니 어떻게 된다? 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일치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자성체가 돼버리는 거야. 자석이 되는 겁니다. 자석이. 이거 이해 가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치워도, 제거를 해도, 외부 자기장 제거를 했는데도 유지를 하면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강자성체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치웠는데도 얘 자석으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알겠지? 나한테 인사 그만하시고 인사 그만해. 응? 이게 이제 강자성체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자성은 왜 생기느냐? 원자 안에 전자의 운동 때문에 생기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 하나가 자석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데, 그 원자 자석들이 다 아예 엉망진창이면 자기 구역도 안 나오는 물질이 있을 거야.
알겠지? 자기 구역도 안 나오는 물질은 비자성체입니다. 아예. 알겠지? 그런데 요것들이 자기 구역이 있긴 있어. 응? 있긴 있는데 그 자기 구역의 의미는 원자 자석들 일부가 같은 방향성을 띠는 그런 아주 좁은 구역을 얘기해요. 좁은 구역. 그런 좁은 구역들이 있는데 그 좁은 구역끼리는 또 방향성이 엉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체 자체는 자성을 안 띠고 있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 엉망으로 있던 자기 구역들이 정렬을 한다는 뜻이야. 정렬을 하면서 얘도 자기 장을 나타내는 자성체가 돼버려요. 자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치웠을 때 유지를 하면 강자성체고 치웠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면 제거를 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면 요걸 뭐라고 하느냐? 상자성체라고 해요. 자,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강자성체. 요거는 상자성체.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뭐냐면 반대로 걸립니다. 반대로. 알겠어요? 얘는 원래 이 자기 구역이 안 나타납니다. 원자 자석이 전부 다 방향성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자기 구역입니다. 자기 구역에 이 원자 자석들 자체가 안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걸 걸어줬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미리 그냥 자기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 구역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자성체를 가져와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준단 말이야. 그지? 자,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안 되고, 오히려 반항이야, 반항. 자, 이렇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니? 네. 이렇게 걸려버리면 봐봐, 이쪽은 무슨 곡이 되겠니? 얘네들은 봐봐, 이렇게 됐을 때 N극이면 이쪽이 S극이고 이쪽이 N극이죠? 그죠? 이건 이해되죠? 네. 얘는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물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하면 다시 원자 자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걸어줄 때만 이렇게 반대로 걸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반자성체. 이런 애들이 이제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알겠어요? 자, 그래서 209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들 있죠? 그 그림들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강자성체가 뭐고, 상자성체가 뭐고, 반자성체가 뭔지
이것들 명확하게 조금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걸어주면 그 방향으로 자기 구역이 정렬합니다. 요거 제거를 해도 이걸 유지를 합니다. 근데 상자성체는 제거를 하면 이게 다시 엉망으로 흐트러집니다. 자, 반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없습니다. 원자 자석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외부 자기장 걸어주면 자기 구역들이 정렬을 하는데 어떻게 정렬한다? 즉 원자 자석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N극이 이쪽, N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밀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가 S 이런 식으로 걸리면서 생겼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주면 얘네들은 다시 원자 자석이 사라진다. 자기 구역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자석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들이 되겠어요. 특징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성체 이용하는 게 있는데, 전자석, 고무자석, 그 다음에 액체자석,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자석만 얘기를 하면, 전자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해서 줬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요 안에다가 뭘 넣으면 철심을 넣어갖고 전자석을 만들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진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전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솔레노이드만 가지고는 전자석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다가 뭘 넣는다? 강자성체를 넣어. 그죠? 실제로 강자성체를 넣는 건 아니긴 한데 요거는 조금 그게 있어야 돼요. 원래 강자성체 넣기는 합니다. 근데 넣는데 요 전류를 끊어주면 전자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 이제 전자석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조금 몇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를 넣는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전자기 유도 쪽은 일단 니네들이 한번 읽어보고 저번에 수업 다 했으니까 문제를 일단 풀어오세요. 알겠죠? 네. 228페이지까지는 풀어오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많이 없어요.